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구정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8월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여름철 가장 먼저 어떤 보험 사고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침수 사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침수됐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입니다. 뭐 썬루프를 열어놨다거나 창문을 열어놨다거나, 자, 이러한 본인 부주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침수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문제점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결함 또는 뭐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본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해서 침수 발생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억울해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썬루프나 엔진룸 이런 곳에는 이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노후나 차량의 노후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국 물이 새 들어와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침수의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웅덩이 이런 고인물에 물체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물이 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침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억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비 왔을 때 조금씩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장마철에는 정말 한번 제대로 차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사는요. 요즘 뭐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죠. 정말 엔데믹 이후에 짓눌렸던 어떤 삶을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행들을 가고 있는데, 최근 뭐 6개월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은 건수가 122만 건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가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또 여기서 많은 피해들 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단체 보험을 많이 가시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보상이 되는 줄 알았지만 보상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할 때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화면을 보고, 실제 가입한 보험은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플랜, 뭐 A, B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실제 안내받은 내용과는 다른 상품이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원을 걸어도 결국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꼭 가입 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분실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실, 도난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칼로 딱 잘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로 주의를 잘 기울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면, 분실됐다면 결국 이거는 도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분실이고, 이런 경우는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도난을 당한 이런 경우라면요, 뭐 관할 경찰서, 이제 해당 여행지 경찰서에서 이런 확인증 같은 걸 꼭 떼서 보험사에 제출해야지만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시간 지연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뭐 1시간, 2시간 지연됐으니까 보상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낭패를 또 본다. 4시간 초과해서 지연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연 때문에 뭐 숙박이 필요한 경우 뭐 이런 숙박비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 주지만, 실제 여행을 가게 되는 지역에 뭐 호텔을 뭐 예를 들어 하루 취소했다, 또는 입장권 같은 경우를 취소하게 됐다, 이런 간접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분들이 여행을 갈 때, 또는 직접 여행자 보험을 안내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한테 가입을 도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자, 60대가 지금 유병자 보험의 주력 소비층으로 급부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2022년도 기준으로요, 60대가 건강보험 제3보험 가입 비율이 19.3%로 연령대로 따지면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가장 많은 그런 소비자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첫째는 이제 문턱을 낮춘 거죠. 보험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고당이라고 해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으시다면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일단 뭐 60대라면 사실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낮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58년개띠라고 하는 이 베이버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이 경제력이 굉장히 튼튼하죠. 대한민국의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 구조가 가장 튼튼한 그러한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병자 보험의 주력 소비층으로 올라섰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품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심화하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이제 조건을 잘 갖춰서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와 10 해서 이제 뭐 수술이나 입원력을 5년 보냐 10년 보냐, 10년까지 본다라는 건 그만큼 까다롭지만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보험료 수준이 일반 표준 보험료 대비에 거의 90%가 넘습니다. 절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병자 보험에 집중해야 되고 60대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유병자 보험은 정말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거, 그 조건에 맞춰서 가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또는 가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조건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금투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 관련 얘기입니다. 자, 2022년도부터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정책 금리를 국가가 폈죠.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이거에 이제 같이 반응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채권 투자가 대세가 됐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정점, 지금이 좀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뭐 대선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채권은요, 그만큼 경쟁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걸 누구나 더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앞으로 나올 채권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해서 이 채권,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 채권 투자가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금리를 내리는 시점으로 오다 보니까 플랜 B,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재테크 방향을 쳐다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금투세가 도입된다. 뭐 주식, 채권 등의 이제 이런 매매 차익에 따른
그 수익이 5천만 원 초과가 되면 세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플랜 B를 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금투세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내가 세금을 내야 돼? 그렇다면 채권 투자를 엄청 하신 분들이 채권을 빨리 내놓을 것입니다. 그 금투세에 이제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많은 매물이 쏟아지죠. 반대로 많은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게 좀 주목을 해서 적절하게 빨리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고정 고금리 상품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의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안으로 연금보험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일단 고정금리를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5년이 지나게 되면 원금을 슬슬 빼면서 중도 인출하면서 이자를 연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금 부분뿐만 아니라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연금보험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요런 기점을 통해 또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대한 또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잘 관리를 한다라면 좀 자산가 분들한테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이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우리 충남 서천이죠. 예, 서천에서 그 특화시장이 화재가 났는데, 뭐, 점포가 한 300개 중에 거의 다 불타서 완전 소실됐습니다. 예, 292개 중에 227개가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죠. 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서 불 한 번 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상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거 정부 보조금이 또 엄청 들어가거든요. 뭐 그걸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보험을 가입 안 하냐? 뭐 아시다시피 손해율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험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판매를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상품도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 내용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합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이걸 일단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이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손해율,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결국 안전하다. 그럼 손해율이 떨어진다. 손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보험금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상품을 조금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민관 다 협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원금 같은 거, 뭐 지자체라든가 또는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보조금을 많이 또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 이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들, 정말 한번 화재 나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피해가, 막대한 피해가 만들어지는 것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3,000제곱평방미터 미만은 이제 공동인수를 안 합니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차량 손해가 굉장히 많다, 손해율이 엄청 높으면 단독 회사에서 이제 단독 인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인수한다. 뭐 공동 인수하면 뭐 수당도 안 나오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인수 제도가 있기는 한데 3,000제곱평방미터 미만은 인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자, 제가 뭐 이 기사를 갖고 온 내용은요, 결국 이제 화재 보험 가입 안 된 그런 전통시장, 요런 이제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 요런 내용을 알고 조금씩 귀를 기울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은 그 이제 영업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기사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자, 8월 이제 장마가 조금 막바지에 있는데, 뭐 요즘 날씨는 정말 뭐 예측 불허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날씨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영업 활동하는데
저 미리미리 이제 잘 준비하시면서 영업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